예, 별이 빛나는 밤에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은 1번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예, 자, 아이고, 좀, 좀 낯간지럽네요. 예. 오늘 이제 일요일 밤이고요. 그리고 좀 처음 하는, 일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괜찮나요? 좀 분위기 좀 납니까? 아유,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좀 건조해서 목소리가 조금 예.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 하면요, 뭐 아주 뭐 거창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늘 같은 날 뭐 일요일이고 저녁 되고 뭐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편안한 시간 보내면서 뭐 이런 얘기 또는 저런 얘기 예, 이렇게 하는 게 뭐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별이 빛나는 밤의 버전으로 해서 아마 좀 많이 들으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학창 시절에 저는 그 이문세 때 이문세가 이제 별밤지기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들었었고 그때 시간이 항상 밤 10시였던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밤 10시. 지금은 8시이기는 하지만은 어, 일요일 날이었는지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별밤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오늘 뭐 공개 방송 우리도 지금 현재 공개 방송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 버전으로 해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날은 요 컨셉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뭐 평일 날은 사실 또 뭐 그 다음 날 주식 시장 뭐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없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일요일 날 이 시간은 물론 내일 당장 이제 그 장이 열리긴 해도 그래도 조금은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주중에는 그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죠. 화요일 날은 어 뭐 제가 이제 특별한 일정이 있을 때는 뭐 목요일 날 하기도 하는데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화요일 날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만약에 그 진행을 할 때 화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어떤 그 버전으로 갈 거냐면은 요 버전이에요. 박정석의 밤의 디스크 쇼. 이것도 기억나시죠? 안녕하세요, 이종환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다 나오네. 이종환도 나오고 이문세도 나오고 예. 그래서 어, 평일 날은 밤의 디스크쇼 버전으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의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아마 2기방, 예, 지금 우리 방이 1기방에 지금 한 1200분 가깝게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2기방도 지금 1000명이 넘으셨어요. 2기방 1000명이 넘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VIP방, 이렇게 이제 총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3개의 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 2기방에 아마 지금 다들 계실 거예요. 이번 주말 방송 때 방송을 보시고 고수회전, 필살기 고수회전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방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1기방은 이제 아마 이제 광고는 없을 거예요. 1기방에 이제 광고는 없는데, 1기방은 지금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닫혀 있어서 광고쟁이들은 이제 안 들어올 거예요. 1기방은 안 들어올 거니까는 1기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광고 때문에 뭐 시끄럽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도 숨어 있는 광고쟁이가 1기방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2기방은 이제 지금 뭐 광고들이 또 난무해요. 막 주말에도 저도 이제 막 엄청나게 그 광고를 갖다가 쏟아내놓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뭐 운영자님하고 뭐 저도 이제 뭐 보면서 이제 그 내보내거든요. 내보내면은 뭐 어떨 때는 정말 이 도시락 폭탄 수준, 몇십 개 그냥 광고를 갖다가 그 쌓아놓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 광고는 클릭하시면 안 돼요. 광고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제 괜히 그 클릭을 하면은, 보니까 아까도 그 뭐 전화번호 남겨놨다라고 하는데, 뭐 전화번호 남겼다고 해서 아주 뭐 큰일 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주식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를 넘겼기 때문에 뭐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올 수가 있으니까는 이제 모르는 전화는 받질 마세요. 받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방에 이제 그 들어오는 그 광고는 불법 광고니까는 그거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채널 통해서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채널도 보면은 제 이름을 사칭한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는 그럴싸해요. 제목이 그러니까 SBS CNBC 고수회전 박정석 채널 해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한 90 몇 명이 그 채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건 불법이고,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그 사칭하는 방, 뭐 이런 방은 들어가지 마시고, 또 2기방, 특히 2기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불법 광고 나오게 되면은 그건 절대적으로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처음부터 누가 뭐 광고쟁이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그 광고를 없애기는 하는데, 나머지 뭐 불편하시죠. 주말에도 막 띵띵띵띵 알람 막 울리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알람을 꺼두세요. 알람을 꺼두시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뭐 살짝 켜놓는다라든지 그렇게만 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방 그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거, 무료방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아마 이제 이번 주말에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아침마다 이제 뉴스를 갖다가 올려드립니다. 자, 뉴스를 보고 장 시작 전에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시고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은 하루 시작을 하는데 딱 좋아요. 뭐 제가 아주 많이 올려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시간이 모자란다, 내가 저 뉴스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가지고 접근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제목만이라도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장 시작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방에서 제가 이제 또 지난 목요일 날도 제가 방송 말씀드렸었지만은 소확주, 소확주 아마 이번 주에 주말에 그 보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소확주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이번 주 주말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본 방송이 아닙니다. 본 방송은 언제 나왔었냐면은 이미 지난주 월요일 날 이미 방송이 되었었죠. 11월 9일 날 방송을 했어요. 11월 9일 날 방송을 했고, 그럼 벌써 본 방송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벌써 2주가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용 소확주는 보통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때 본방 한 평균적으로 한 3주 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3주 전에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서 지금 이 종목들 갖다가 좀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용 소확주는 거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천천히 보시라. 그리고 제가 이 촬영을 할 때 어차피 바로 다음 날이나 뭐 그 다음 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뭐 한 달 또는 뭐 그 녹화 방송 또 지나고 재방송 지나고 나면은 한 달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뭐 정말 그 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가지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바로 방송용 소확주입니다.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아마 오래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방송용 소확주가 아닌 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죠.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톡방에서 종목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초창기 때는 이제 공개 방송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바로 나갔습니다. 예, 장중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확주를 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요일에 우리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하긴 했었네요. 딱 한번 했었네요. 일요일날 언제 했었냐면은 언제 방송을 했었냐면은 아마 10월 4일날, 이때가 이제 추석 연휴 끝나는 마지막 날, 이때 일요일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두 번째 방송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일요일날 방송을 만들었냐면은, 물론 뭐 일요일날 뭐 여러분들도 뭐 쉬고 싶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쉬고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혹은 뭐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지, 현재 뭐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래도 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한 주를 시작하는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때, 우리 전쟁에 나갈 때도 뭔가 이제 무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기를 갖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그냥 맨몸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패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요일 날 공개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은 저한테도 그래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주말에 그래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래도 뭔가 한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일요일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일요일 날은 이 시간에 공개 방송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죠. PC가 아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다 보니까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뭐 조그만한 이제 글씨로 하게 되면은 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오 쪽에 조금 더 집중할까요? 아니면 이제 뭐 차트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비디오 쪽으로 준비를 할까요?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디오 오디오 쪽에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라디오 방송이 있잖아요. 그죠? 라디오 방송, 우리가 옛날에 라디오 들을 때 우리가 뭐 화면 보고 라디오 안 들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 뭐 컨셉도 있긴 한데 그냥 그냥 틀어놓고 뭐 제 방송을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뭐 TV 뭐 보시면서 같이 이원으로 같이 뭐 보셔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안하게, 공개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뭐 운전을 하시다가, 아마 지금 뭐 지방에 갔다가 어디 뭐 놀러 가셨다가 또 지금 귀가하는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소리만 들으셔야 되니까 운전하시면서도 들으실 수 있는, 지금 그런 방송이 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방송 처음 하는데 왜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잘 활용을 하셔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뭐 목요일이라고 해봐 이제 며칠 전이죠. 뭐 지난 목요일날 그때 이제 섹타, 강조를 해드렸었던 섹타, 그 다음에 종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이슈를 말씀드릴 때 아마 이 이슈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어떤 이슈였냐면은, 자, 확진자라고 하는 거, 확진자. 자, 지금 요즘에 이제 확진자가 지금 300명대예요. 300명대.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 단계, 상향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보자, 어떤 섹터를 보자, 그것을 쭉 정리를 해드렸었죠. 섹터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섹터에 맞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거리두기 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다라고 제일 맨 앞에다가 말씀드렸던 섹터가 어디였었죠? 기억나시죠? 지난 목요일날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 어떤 섹터였었습니까? 그렇죠. 원격 근무.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언택트죠. 언택트인데 원격 근무 쪽. 그래서 원격 근무하면은 어떤 종목이다? 제일 먼저 뭐 떠오를 수 있는 대장주는 어디다? 어디였었죠? 원격 근무. 알서포트죠, 알서포트. 대장주. 그 다음에 이제 뭐 링네트도 있고, ECS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림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쪽으로는 대장주는 일단 그래도 YBM이다. 이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YBM넷. 그 다음에 이제 뭐 메가MD라든지 등등등등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뭐 배달,
택배 이쪽과 관련해서 포장 배달 택배 어떤 종목들 제가 쭉 말씀드렸었죠. 포장 쪽은 테린 포장, 그 다음에 뭐 택배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CJ, 대한통운, 뭐 이런 종목들 뭐 쭉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HMR 뭐 관련주들 아마 요 정도 글씨면은 다들 보이실 거예요. 그쵸? 요 정도 글씨는 다 보이시죠? 근데 HMR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사조 시푸드라든지 CJ 시푸드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은 그 원전 오염수죠.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이걸 바다에다가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에 버리면은 당연히 그 오염된 그 물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 수산물 안 먹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CJ 시푸드, 뭐 사조 시푸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자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뭐 제가 이제 뭐 뉴스를 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오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뉴스가 뜰 텐데 자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격상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자, 이 2단계가 되면은 또 많이 또 많이 생활 자체가 또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게 되는데 2단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거죠? 2단계면은 지금 이게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 또 힘들어지는 지금 이제 그 2단계가 또 왔습니다. 2단계는 그 위험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도 뭐 있잖아요. 뭐 헌팅 포차니 뭐 감성주점 뭐 클럽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지금 그 집합 금지가 되고 영업 정지죠 사실상에. 그다음에 뭐 노래방도 뭐 9시까지만 한다라고 하는데 노래방은 원래 밤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또 술 안 먹으면 노래방 안 가잖아요. 술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배달만 가능하고 뭐 카페 같은 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취식을 못 할 겁니다. 그냥 오로지 포장 배달만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워낙에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지금 300명대인가요 지금 300명대가 아마 오늘 일요일인데도 지금 보니까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는 아마 거의 또 300명 내일 이제 마침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300명에 가깝지 않을까 300명을 넘든지 아니면 300명이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게 2주간 지금 12월 7일까지 지금 요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격상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일 강했던 건 역시 알소포트죠. 알소포트가 17%. 이건 월봉이구나. 죄송합니다. 맞네요. 일봉상 17%. 어제 그 금요일 날 17% 알소포트. 링네트는 좀 약했고 그다음에 ECS
아마 이런 종목들 내일 아마 시작과 함께 아마 급등 출발, 그냥 바로 그냥 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아마 그냥 바로 그냥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육 관련주들, 어제 교육 관련주 YBM넷은 뭐 그렇게 세지는 않았었고, 대신에 이제 메가MD가 장중에 뭐 5,000원 돌파 나와주고,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최근에 신호가 일단 나와요. 여기서 신호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신호일 겁니다. 킬러 차트 신호. 자, 킬러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런 게 신호죠. 색깔 바뀌고 화살표 나오게 되면 이때가 이제 신호인데, 자, 요 신호가 지금 보면은 이런 최근에 좀 아니다 싶었던 종목들에서 지금 많이 나와요. 뭐 하루짜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원격 의료 관련주들, 원격 의료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입니까? 비트컴퓨터죠. 비트컴퓨터도 보면은 지난 목요일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신호 나오면서 당일날 신호 나오면서 그냥 바로 상한가. 뭐 그 다음날 이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에 이제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왈가왈부 하지 말자. 아직은 재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악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천천히 보십시오. 이번 달 말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좋은데 기업 가치는 100인데 주가가 현재 50인 종목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 말에 긍정적인 뉴스랑 부정적인 뉴스가 동시에 나온다. 이랬을 경우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원래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죠. 제가 참 종목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할까, 열화와 같은 또 그런 그 간절한 바램, 이것 때문에 제가 그냥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아마 대부분 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타이밍으로 본다면은 시작할 때 아침에, 그죠? 아침에가 그때가 이제 기회였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이밍적으로 본다면은. 요게 지금 분봉 30분 분봉 차트인데, 자, 분봉 차트 보시면은 아침에가 이제 아침에 뭐 살짝 깨지긴 했었어요. 5,000원. 잠깐, 이거 분봉 차트가 잠깐만요. 이샤. 그렇지, 여기지. 분봉 차트 보시면은 주식이님께서 말 안 들으시는 분인가, 일기방에 사셨다고. 또 사신 분도 계시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아마 저점 대비 저점으로 따진다면은 뭐 한 6에서 한 7% 올랐으니까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적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만약에 그냥 소확주로 그냥 소확주로 나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움직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오늘의 소확주입니다, 대웅 로직스 딱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랬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까요? 이렇게 빠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작이 됐었을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시작 자체가 아마 여기서 떠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 여기서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떠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장중에 밀렸겠죠. 물론 이제 끝에는 뭐 다시 또 올라갔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으면은 10중 8구 아마 이 위에서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야 뭐 아무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던 대로 빠졌을 경우 이 빠지는 이유는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수급, 전환사채 물량, 전환사채가 거의 한 200만 주 가깝게, 한 18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격보다 절반 가격에 2,000원대에서 전환이 돼요. 그러면은 이 물량이 만약에 상장된다, 상장하기 전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보자. 근데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 물량들이 있죠. 이 물량들을 장 내에다가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넘기는. 자, 묶어서 넘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량으로 이렇게 묶어서 넘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다. 블록딜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블록딜. 네, 이게 블록딜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블록딜로 넘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블록딜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물량 부담은 없는 거예요. 자, 블록딜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아니면은 그 유튜브든 블록딜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뭐 이거는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용어 중에 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블록딜? 태용로직스 블록딜? 전환사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을까요? 어디서 듣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태용로직스 전환사채에 대해서 블록딜? 이런 부분들? 없어요. 공시나 뉴스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자, 지금 보면 이거 아마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전환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이거 이제 보시면은 188만 주, 거의 200만 주거든요. 전체 주식의 10%예요. 이 물량이 2,650원에 발행됩니다. 2,650원. 현재 가격에 딱 반값이에요. 2,650원에 발행된 이 물량이 언제? 11월 30일 날. 11월 30일 날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전환사채가 발행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이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 상장이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주가는. 아니, 지금 당장 팔아도 이 물량을 던져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배잖아요, 2배.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2배 수익 나는데 이 물량을 던지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계속 놔두고 싶겠어요? 팔고 싶겠죠. 그러면은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주가 쏟아져. 180만 주가 만약에 쏟아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종목 주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산 물량들. 산 게 아니고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또 전환사채를 또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또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전환사채도 기본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그냥 누가 통째로 그냥 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8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의 가격보다 조금은 더 비싸게, 만약에 지금 현재가 지금 5,300원대잖아요. 그러면은 한 6,000원 정도, 자 6,000원에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은 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환사채가 갖고 있는 쪽에서는 넘기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장내에서 팔다 보면은, 내가 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번에 다 못 팔아요. 5,000원에 팔 수도 있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팔다 보면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4,000원에 팔 수도 있고 3,000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니까 그렇게 막 팔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안 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럼 지금 현재 가격, 그래 뭐 이 정도 가격, 이 가격에 그냥 다 사줄게 라고 해서, 그래서 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경험, 뭐, 근데 이건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소설 같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주식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세력을 친구로 둔다. 그리고 친구 중에 세력이 없으면은 세력을 친구로 둔 친구를 두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이렇게라도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 기술적 분석, 뭐 수급,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래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정보라고 하는 거,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혼자 막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너무 힘 빠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정말 막 도서관 가가지고 막 열심히 진짜 막 있는 책 없는 책 다 공부했어. 진짜 이 개천에서 용 나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냥 아주 손쉽게 어떤 그 강남 쪽집게 과외받고 시험 붙는 그런 느낌? 좀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예.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좀 불공정한 것 같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여가지고 그랬을까?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주식시장에서의 금수저는 세력이에요, 세력. 일반 개미들은 다 그냥 흑수저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다들 또 세력을 친구로 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흑수저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참 힘들어요. 주식 투자, 개인 투자가. 정보라는 것이 없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세력을 친구로 둔 친구를 친구로 둔 뭐 사람을 그래도 옆에 그나마 좀 같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모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를 뭐 지금 이제 2,000명이 넘어요. 1기방에 지금 200분 가깝게 계시죠. 2기방에 이제 1,000명 넘으셨죠. 2,000명이 넘는데 2,000명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정보입니까? 아닙니까? 2,000명이 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부로서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는 참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는 지금은 안 되고요. 좀 나중에 제가 좀 끝날 때 그때 제가 질문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좀 질문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공정한 그런 게임, 기울어진 운동장에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간에 그걸 조금이라도 좀 완화를 해드리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또 그러니까는 준법과 불법은 아니지만은 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서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외줄타기한다. 그 경계선 상에 제가 그냥 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도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좀 애매한 그런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매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단기와 그 다음에 중기 뭐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택트와 컨택트,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역시 이제 확진자죠. 그래서 당장 24일 그 0시부터 그러니까 내일 하루까지는 1.5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는 2단계가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2단계로 우리가 2단계는 전에 우리가 2.5단계 한번 경험해 봤었잖아요. 진짜 어디 이제 또 애주가 분들 글쎄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술집에서 저녁 때 술 드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 경기, 특히 이제 연말 뭐 대목 또 있는데 이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또 추운 또 겨울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확진자 수 증가, 이게 우리뿐만 아니잖아요.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100만 명, 하루에 사망자가 막 2,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었던 그 겨울철 있잖아요. 겨울철에 이제 환기도 안 되죠. 또 면역력도 떨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뭐 3차 팬데믹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근데 요즘에 또 시장이 올라가 주는 부분들은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 기대감. 화이자, 모더나, 그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또 여타 다른 이쪽에서 지금 계속 백신 나오고 있고, 근데 백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치료제는 치료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치료제가 일단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은 아직 사실 임상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정말 그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로 정말 그 대량 접종이 됐을 때 그때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지금 바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하겠다. 우리는 그래도 다른 나라처럼 아주 급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천천히 하겠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격적인 부분들도 처음에 이제 비싸지만 점점 나중에 갈수록 가격도 싸지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른 나라 맞는 거 좀 쭉 보고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해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하고 중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언택트, 미국도 지금 보니까 언택트랑 컨택트랑 서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애매하게 애매한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미국 그 뉴욕 증시가 조정 받았거든요.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0.75,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S&P는 마이너스 0.68.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뭐 이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보니까는 역시 이제 그 확진자 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1차적으로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부양책. 근데 부양책도요, 지난번 그 미 대선처럼 이것도 이제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양책이 또 서로